여러분 안녕? 여러분 제가 마이크가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마이크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미 촬영을 한번 끝낸 상태라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거기 이제 어떤 유튜버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시기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취향은 호불호가 갈려야 된대. 어떤 사람은 이걸 엄청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난 별론데 이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트렌드를 쫓는 것은 취향이라고 할 수 있나? 트렌드를 쫓는 것은 취향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트렌드는 그래도 좀 대중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기보다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하고 소비하게끔 기업들이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래서 저는 그 트렌드라는 거는 조금 대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호불호가 갈린다는 건 조금 더 딥한 취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 대중적인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힙스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힙스터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호불호가 갈리죠. 왜냐면 힙스터와 대중성은 반대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품이나 그런 가구들 뭐 이런 걸로 이제 집안의 분위기를 꾸미는 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실버 메탈 재질로 된 그런 선반에 파란 색깔 러그가 유행을 했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그거 다음에 온 트렌드가 이제 약간 되게 코지하고 플랜테리어 식물이 많고 우드톤이 섞인 그런 게 유행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또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를 잘 보질 않아서 그런 컨텐츠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에도 트렌드가 있죠. 패션도 명확하게 트렌드가 있죠. 디자이너들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이제 그거를 쇼에서 선보이면 많은 다른 브랜드들이 그런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만들고 음식 같은 것도 태국은 아직도 말차가 유행이거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도 유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 태국도 아직 유행해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 좀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소셜을 하면서 또 틱톡의 영향으로 트렌드가 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라끼리 영향을 주고 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서구권에서 먼저 하면 그걸 보고 이제 아시아에서 따라하고 지금은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제 완전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그런 트렌드에 대한 속도가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별로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대중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 대중들은 좀 느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힙스터들 사이에서 서로 캐치하는 그 트렌드는 이제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태국 생각했을 때 태국이 느릴 것 같지, 한국보다. 아니에요. 전혀 느리지 않아요. 한국 힙스터랑 태국 힙스터랑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튜버분이 호불호가 갈려야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마이너한 문화가 아니라 어떤 트렌드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돈을 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 몸을 갈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번다? 그러면 그 돈을 쓸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나의 그 고생을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근데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돈을 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취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앞서서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랄까 세련됐다라고 느끼죠. 그런 이미지를 느끼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제가 주목하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데 되게 세련된 사람들이야.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트렌드랑 거리가 있어.
이 사람은 트렌드를 쫓지 않아. 근데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결국 뭐 퍼스널 컬러나 요즘에는 막 뭐 바디 체형 이런 것도 하더만 그런 거 하는 것도 나에게 가장 뭐 어울리는 색감이 뭔지, 내 바디 체형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은 뭔지 이런 걸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자기 색깔을 명확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 보여. 그리고 막 그렇게까지 외부적인 평가에 막 휘둘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멋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당나귀라고. 여러분의 취향을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유 안 하더라. 제일 첫 번째로 온 구글 폼이 모카라는 친구가 보냈는데 15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취향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적고 다 빈칸으로 냈고 저는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랑 아티스트, 드라마 이런 거 궁금해요. 언니를 더 알고 싶어요. 취향 공유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 권리는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알 권리는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 제가 먼저 제 취향에 대해서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가장 최근에 제가 저장한 사진들이나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에 살아보고 오피스텔에서 살아보고 그리고 또 태국에 와서 콘도에서 살아보고 주택에서 살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제 살아보면서 느낀 게 나는 그렇게까지 커다란 집이 필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저의 취향이나 제가 살고 싶은 집의 형태가 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제가 저장한 사진들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침대와 책상이에요. 제가 자는 방에 제가 원하는 거는. 그리고 뭐 식물 조금? 잠은 그냥 진짜 누울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면 되고 책상은 꼭 있어야 돼요. 글을 쓰든 아니면 뭐 음악을 듣든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책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약간 꽂혀 있는 색깔들이 이런 색깔들이에요. 붉고 자줏빛 보라색 같은 느낌? 아니면 거기에다가 물을 막 엄청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들을 요즘 좋아해서 이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좀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식물 같은 것도 막 되게 예쁘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되게 거침없이 자라는 식물들을 좋아해요. 되게 막 묘하게 이렇게 지 멋대로 자라는 식물들. 그런 사진들을 저장해놨고 그리고 저는 항상 작업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 저는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간이 필요해요. 그 도자기 작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작업실은 항상 이렇게 좀 환하고 포지티브한 분위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를 항상 바라면서 뭔가 긍정적이고 되게 밝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패션 스타일은 제가 이전에 그 스타일 변천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빈티지, 가죽, 퍼, 부츠 이런 거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저장한 스타일들은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태국에서 입을 순 없죠. 태국은 이렇게 입으면 쪄 죽어요, 여러분. 태국에서는 제가 이런 튜브탑이나 그냥 짧은 쇼츠 같은 거에 부츠를 보통 입고 다니는 편이고 제가 태국에 가서 조금 꽂힌 거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에요. 실버 뱅글이나 이런 빈티지. 그리고 Y2K가 유행하면서 벨트 유행도 같이 왔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이게 가장 현실적인 스타일이에요. 태국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음악은 이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정확히 어떤 장르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실험적인 재즈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우주 같아요. 음악이. 그래서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음반의 1번 트랙을 듣는 걸로 약간 아침을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뭐라 해야지? 약간 명상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좀 차분해져요, 사람이. 헤드폰을 끼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이걸 들으면서 시작을 하면은 좀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했었고, 올해는 한 음반을 좀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음악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이런 류의 음악들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 저는 보통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만의 어떤 철학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일치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철학이 진짜로 느껴지면 저는 그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낸 골딘을 진짜 좋아했고요. 사진작가.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린티팽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린티팽은 그 빈티지 의류 입는 걸로 유명해요. 그린티팽의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보여요. 빈티지를 입고 있는 게 그 멋있죠. 음악도 좋은데 스타일까지. 그리고 에리카 바두. 한국에서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영주 감독님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나비효과 감독판, 에일리언 1979년도 작품, 셔터 아일랜드 컨택트 세븐,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위플래시 테넷, 블라인드 네덜란드 영화 2007년도 거예요. 이티 나 홀로 집에, 8마일 드월 이 벌새, 존 말코비치 대기 펄플픽션 장고 분노의 추적자 화이트 칙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기생충 올드보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있고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좋아하는 거는 보잭 홀스맨 굿플레이스 리겐무티 브레이킹 배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블랙미러 맨 온 더 인사이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조용한 희망 베타콜 사울 오자크 오웨이 굿걸스 원데이 러브 데스로브 DP 종말에 대처하는 캐롤리더스 베이비 레인디어 성난 사람들 비프 이 정도가 있습니다. 뭐랄까 좀 SF 영화나 아니면 좀 추리 스릴러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로맨스는 안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건 좋아해요. 이터널 선샤인은 좋아해요. 이터널 선샤인은 음악도 좋아해요. 그런 로맨스 영화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이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범죄 스릴러 SF물이 저의 최애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취향을 여러분들에게 샅샅이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취향을 저에게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 당나귀 구글 폼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